오늘 우리는 어쩌면 평생 외면하고 싶은, 그래서 더 아픈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 그리고 가족 안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얼마나 일시적인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원망과 혼란, 그리고 깊은 씁쓸함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당신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때로는 아주 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변화는 대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였을 때 당신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조부모님은 무한한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에게 희망의 상징이자 미래의 가능성이며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당신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기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책임을 짊어지는 것, 그것은 선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경력을 쌓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사람들은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사람들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고 돈을 빌리거나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동안, 어쩌면 꽤 오랫동안 당신은 가족의 영웅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편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필연적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족 안에서의 당신의 역할은 다시 한번 바뀝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방식으로 말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중심인물이 아니게 됩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도 아닙니다. 자녀들은 다 자라서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그들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화벨은 더 이상 자주 울리지 않고 함께하자는 초대도 줄어듭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 가정을 일으켜 세웠는데, 네, 맞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시스템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그래야만 했습니다. 만약 가족이 변화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무대의 중앙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그 시스템은 붕괴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역설입니다. 당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바로 그것이 이제 당신에게 옆으로 비켜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에 저항합니다. 싸우고 오래된 역할에 집착합니다. 지혜로운 조언자, 꼭 필요한 사람, 모든 일에 의견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구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상처받고 씁쓸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엔 전화 한 통이 없어. 나한테는 관심도 없다니까. 하지만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이상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가족 시스템이 건강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덜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통제하는 자에서 지원하는 자로, 필요한 존재에서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존재로 이동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고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며 스스로 그 결과를 책임지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깊은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성숙의 과정에 포함된 일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통제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원망 없이 뒤로 물러설 수 있는지, 그리고 감사를 강요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 시험에 실패한다면 당신은 씁쓸하고 고립되며 결국에는 무관한 존재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이 불편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조용한 힘의 원천, 지혜의 저장고, 그리고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당신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당신의 능력이 앞으로의 당신의 관계, 당신의 가족,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남길 유산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에 대해 그리는 따뜻하고 이상적인 그림과는 전혀 다른 추악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 봅시다. 우리는 가족의 사랑, 그 끈끈한 정은 무조건적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은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 내 등을 받쳐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슴을 애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충성심은 조건적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마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유대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효용성, 상호성, 그리고 상황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 봅시다. 당신이 유용할 때, 즉 당신이 시스템에 기여하고 있을 때, 당신이 시간과 돈, 지지와 보살핌을 제공하고 있을 때, 가족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전화를 받고 당신이 주변에 있기를 원하며 여러 모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퍼즐의 한 조각을 쥐고 있고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 위치에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아프거나 직장을 잃거나 더 이상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없거나 휴가 비용을 대거나 생활비를 보탤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벨은 더 이상 울리지 않고 초대는 끊깁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바빠지고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번 주말엔 좀 힘들겠는데, 혹은 조만간 한번 들를게 라고 말하지만 그 조만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홀로 앉아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족인데, 네, 당신들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사실이 충성심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교환에 기반한 네트워크이자 시스템입니다. 자원의 흐름이 방향을 바꿀 때, 당신이 더 이상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될 때 관계의 역학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종종 고통스러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무조건적이라고 믿었던 충성심은 사실 조건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족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상호성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재된 본능입니다. 우리는 대략 동등한 척도로 주고받으며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균형이 무너질 때, 한 사람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기 시작할 때, 시스템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원망이 스며들기 시작하며 사람들은 서서히 물러섭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들이 돈 문제, 유산 문제, 늙은 부모를 돌보는 문제로 갈라서는 이유입니다. 상호성이라는 무언의 규칙이 위반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고 누군가는 기여하지 않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정당한 몫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귀한 이상이지만 현실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보답 없이 충성심을 기대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실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당신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빚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지지가 오지 않았을 때 당신은 씁쓸함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관계라는 방정식에서 당신 쪽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때 자유롭게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더 이상 줄 수 없는 날이 올 것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가족의 충성심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는 깨지기 쉽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관계들은 소중히 가꾸고 존중하며 균형을 맞춰야만 유지됩니다. 당신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대가로 가치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충성심을 기대한다면 당신은 시스템 전체를 파괴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충성심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상호성에 기반하며 효용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사람들이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느끼는 배신감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권리의식 대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가족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가족의 충성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평생을 도망치며 외면하는 또 하나의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 봅시다. 당신은 잊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세상에 영향을 미쳤고 무언가를 이뤄냈어. 내 가족은 나를 사랑하고 그들은 나를 기억할 거야. 내 이야기를 계속 전해줄 거야.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으로는 당신이 희망하는 만큼 오랫동안은 아닐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름 몇 개, 이야기 한두 개는 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겪었던 고난의 세부사항들, 그분들이 했던 희생, 그분들이 품었던 꿈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냉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시간은 무자비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라고 바빠집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삶, 자신만의 가족, 자신만의 고군분투를 겪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당신은 배경 속으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먼지 쌓인 앨범 속 사진 한 장, 낡은 기록 속 이름 하나가 됩니다. 운이 좋다면 아주 가끔 회자되는 옛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될 뿐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당신이 은퇴하면 전화벨은 예전만큼 울리지 않습니다. 손주들은 점점 더 뜸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조용한 집안에서 홀로 앉아 왜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젊었을 때 했던 것과 똑같은 일, 즉 자신들의 삶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억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도 보장된 약속도 아닙니다. 당신이 단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흔적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유산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설령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덧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망해야 할까요? 어차피 잊힐 거라면 뭐하러 애쓰나 라며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영원성이라는 환상을 좇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바로 지금 당신이 만드는 영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저 나타나고 사랑하고 베풉니다.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왜냐하면 그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작은 일부임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일시적이며 그것으로 괜찮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억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멈출 때 당신은 실제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진정한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억지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유산조차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껏해야 몇 세대, 그리고 나면 그것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지금 사십시오. 당신의 아이들을 지금 안아주십시오. 당신이 아는 것을 지금 가르치십시오. 당신의 친구들을 지금 도우십시오. 해야 할 말을 지금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잔인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잊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합시다. 갈등을 피하는 것은 관계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과 숨김 아래에서 관계의 부패는 조용히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다가 어느 날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갈등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하물며 한 가족이 함께 살고, 일하고, 존재할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견, 필요, 선호,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화라는 이름 아래 그 차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골마 터지기 직전에 상처처럼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형제가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딸이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립니다. 배우자가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삼켜버립니다.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당신의 뱃속에 돌덩이처럼 남아 혼자 있을 때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말다툼을 연습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망이라는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놓아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빈정거림, 회피, 수동 공격적인 태도, 거리두기 등 미묘한 방식으로 새어나옵니다. 당신은 스스로 멀어지고 감정적으로 단절되며 당신이 결코 말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조용히 상대를 비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무언가 터지고 맙니다. 사소한 문제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거나 혹은 더 나쁘게는 아무것도 터지지 않은 채 관계가 조용히 죽어갑니다. 온기가 사라지고 연결이 끊어집니다. 어떤 극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해결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수천 개의 말하지 않은 불만 때문에 서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갈등을 피할까요?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상처받았어.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절, 분노, 그리고 취약함에 대한 문을 열기 때문에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갈등 없이는 진정한 관계도 없습니다. 오직 가식과 피상적인 외의만 있을 뿐입니다. 깊이와 의미가 있는 진짜 관계는 솔직한 대립이라는 불길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말을 할 때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은 그 관계에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짜 당신을 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응하고 변화하고 중간 지점에서 당신을 만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잘 될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가 진실을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정직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명확성입니다. 그리고 명확성은 거짓 위에 세워진 가짜 평화보다 낫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은 당신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이 내 진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진정한 연결을 감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유대를 침식시키는 독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당신의 관계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싸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 진실을 빛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것이 아무리 지저분해지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적은 갈등이 아니라 회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빨리 이해할수록 당신은 폭풍우를 견뎌낼 만큼 강하고 진짜인 무언가를 더 빨리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이야기가 필요할 분이 있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